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 3회차 과정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화에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의 2화인데 2화는 학창시절의 꿈과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책이 처음에 종이 서적으로 출간한 책이죠. 이게 유엔화 해법을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종이 책으로 출간이 됐던 거고, 이것을 카카오 페이지의 앱북으로 올리면서 저희가 제목을 페이스북에서 만난 소통의 신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카카오 페이지를 앱에서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읽어가면서 또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듣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혹시라도 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가면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내용과 카카오 페이지 앱북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목차와 수목차가 있는데, 그거를 그 앱북 버전으로 저희가 38억을 다시 잘랐기 때문에 이 책의 목차와 카카오 페이지 앱북의 목차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계속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혼선을 빚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모바일의 앱북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2화 학창시절의 꿈과 야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와 그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창시절의 꿈과 야망. 지난번 합동회의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도 어려워지고 있었다. 개발팀 미팅을 주도하는 김영철 팀장은 독단적으로 설계도의 재검토와 부품의 하자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미팅을 끝냈다. 실무 담당자인 정민호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리로 돌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하청업체는 뭐라고 해야 하나? 자기 자리로 돌아온 정민호는 부재중 수신 전화를 확인한 후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메일 수신함과 페이스북을 열어 살펴보았다. 업무 관련 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한 정민호는 정수기로 다가가 냉수 한 컵을 받아들고 휴게실에 있는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다. 최근에는 옥상에 올라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셔도 머릿속은 맑아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파란색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다. 언제부턴가 시작된 현실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김영철 팀장과의 갈등이 정민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정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민우, 무슨 생각을 하길래 사람이 다가와도 몰라봐? 정민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같은 팀 동료인 최지원이었다.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해서.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팀장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봐야 너만 힘들어. 매사에 신중하고 사내 정보통으로 불리는 최지원이 OT 미팅에서 팀장과 다툼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정민호가 염려되어 뒤따라 올라온 것이었다. 그는 정민호에게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며 충고해주지만 정민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최지원이 먼저 사무실로 내려간 후에 또 정민호는 그곳에 혼자 남았다. 요즘 들어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왠지 자꾸 꼬이는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힘겨운 MBA 과정을 공부하면서 꿈꾸었던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불현듯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숫자로 가득했던 골치 아픈 전공 공부,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던 일, 시사토론 동아리에 가입해 어설픈 주장과 궤변으로 열변을 토하던 동아리 활동, 친한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방학 때 떠났던 아프리카 배낭여행,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이민자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무료 봉사로 학습 지도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삶과 인생의 목표를 놓고 끝도 없는 토론을 벌이곤 했다. 대학 시절 정민의 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자신이 가진 학식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3학년이 되어서는 매 학기 방학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팀을 구성하여 매일같이 학교에 나가 공부에 열중했다. 그런데 졸업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MBA 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한 회사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하이프릭션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민호가 MBA 과정을 졸업하던 당시에도 이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 가운데 1위를 달리던 유명한 회사였다. 정민호는 회사를 선택할 때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릴 수 있고 MBA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많으며 쾌적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이프릭션을 선택했다. 정민호는 지방대 출신으로 어렵게 입사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꿈과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세운 목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몇 년 안에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 그리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언젠가는 한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이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이룬 후 은퇴하게 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학창시절의 꿈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물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비전은 아직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막연한 바람이기도 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인류회사에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실력을 쌓기 위해 다른 동료들에 비해 각별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자신이 목표로 정한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회사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막다른 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에 대한 성실함만으로는 회사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 입사할 당시에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사는 물론 다른 부서원들과도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았다. 게다가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민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달리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학창시절의 추억에 빠져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바라본 정민우는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서둘러 사무실로 내려갔다. 지금까지 2화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회사나 조직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아마 거의 유사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이와 유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아직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 조직이나 회사생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상황에 갈등에 직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민우가 그랬던 것처럼 입사 시절에는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재능을 인정받아서 회사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슬럼프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 내부에서부터 오는 원인도 있을 뿐더러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슬럼프론이 제공되기도 하죠. 근데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모든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의 생각, 관점, 의견, 목표, 입장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것을 상대방과 열린 이야기를 하고 또 속에 있는 마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외면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외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얘기해봤자 안 될 거야. 내가 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마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마음을 솔직하고 시원하게 얘기도 안 할 뿐더러 또 마음을 바꾸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아예 뭔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멈추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지금 설명드린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만에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보면 상대방도 여러분이 상대방한테서 갖는 생각과 거의 유사하게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양자 모두에게 다 있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또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과 선택이었는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전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만 옳고 상대가 틀리다 하는 사고방식이나 여러분의 관점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일단 상대방과 솔직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갈등이나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뭔가 얘기를 하면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런 시도를 아예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경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 되는 건가? 조금 지나면 맞아. 이 조직의 이 분위기, 문화, 일하는 방식이 나랑 안 맞아. 다른 회사를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일 거야. 그렇게 아주 생각이 극으로 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옮길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고 근데 면접을 보러 갈 때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죠? 회사나 사람들한테 집안일을 핑계대면서 월차를 내거나 아니면 반차를 쓰는 그런 식으로 아마 면접하러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도 괴롭고 그 다음에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동,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보고 알아차리죠. 그렇게 진행되다가 여러분 지원 회사에서 이제
합격 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회사로 언제까지 출근해라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은 정말 아무 미련 없이 지금 다니는 회사를 정리하고 사직서를 내고 이제 떠날 겁니다. 사직서를 내면은 반드시 기존의 회사에서는 경영진이나 상사가 면담을 하죠. 사직서를 낸 사람과 면담을 해요. 이유가 뭔지, 혹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한번 마음을 먹고 회사를 옮기기로 하고 사직서를 낸 사람이 자기 상사나 경영진과의 그 최종 면담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상사가 하는 여러분들의 하는 그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그 사람은 뭐 A라는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귀에는 A라는 방향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왜곡이 되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점점 더 굳게 결심합니다. 맞아, 난 이 회사 떠나는 게 맞아. 잘한 결정이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날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럼 진작부터 뭔가 다른 행동과 다른 대접을 나한테 했어야지.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짓일 거야. 가만히서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굳게 자기 마음을 다시죠. 그러고 결국은 다른 회사로 갑니다. 근데 이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자, 기존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사와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새로운 회사로 옮겼을 때 과연 그 회사는 행복한가요? 사람만 바뀌었지 아마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겁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행운이죠. 근데 그런 예는 평생에 한번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기대하고 갔다가는 이직을 했다가는 아마 여러분이 큰 실망과 낭패를 할 것이죠. 그래서 정민우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이제 옛날 생각을 하죠.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왜 이럴까?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을 하죠. 자, 이제 2화 이후에 이제 정리되는 3화가 이어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건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화에 대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2화에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차수에서는 2화에 이어서 3화를 한번 같이 우리가 읽고 다루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